자, 이제 금융자산편으로 넘어가서 문제 3번입니다. 3번, 4번, 5번, 6번까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지요? 크게 봐서는 뭐냐? 이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묻거나, 아니면 이거는 써있네. 일단 500원이라고 써있는데 그 중에 보통예금이 비어있네요. 보통예금이 얼마냐. 일부를 묻거나. 어쨌든 크게 봐서는 문제는 같은 겁니다. 자,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들이 뭐뭐 있냐 이거죠. 먼저 현금 있죠. 근데 현금만 하더라도 다시 또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으로 나누어지죠. 이때 통화 대용증권만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통화 대용증권 어떻게 외운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다 하면 전, 국, 타자가 기억나시나요? 우송, 일만배대.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몇 가지요? 엄청 많아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만 해도 여러 가지. 거기에다 플러스 보통예금, 당좌예금 들어가죠. 주의할 점은 당좌 차월은 별도의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리고 뭐 있죠?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하면 키워드가 또 뭐 있어요? 키워드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등이 있죠. 그래서 현금, 소액현금도 있지 참. 소액현금 어디 갔니? 소액현금, 또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도 있고 소액현금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어야죠. 물론 이거 종류 외우는 건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속하는 게 크게 봐서는 3번, 4번, 5번 다 비슷한 문제들이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통화 및 통화 대운증권, 통화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요. 송금 수표, 무슨 수표 들어가지요.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수표가 들어가긴 됐지만 선일자 수표는 안 들어가죠.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죠. 이 부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보통예금 들어가지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우편환, 송금환, 전신환, 무슨 환 들어가지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요것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취득일이 10월 1일이고 만기가 다음 연도 1월이면 거기서 봐. 10월, 11월, 12월, 1월이면 4개월이죠. 3개월이 넘죠. 그럼 취득 당시 3개월이 넘으니까 이건 안 들어가죠? 1일이고 여기도 10일이네. 3개월이 넘어요. 그럼 안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그럼 요거까지 해서 총 4개네. 요거 4개를 더한 게 총 500원이다. 총 500원. 그죠? 500원.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오겠죠? 요거 하면 250원이니까 250원 나오겠죠? 250원 2번이 되겠죠. 이 문제 답이 뭐 2번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3번, 4번, 5번, 6번이 다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4번에서도 항목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차월은 여기도 있었고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금 통지표도 현금이고 우편환 아까 나왔고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똑같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냐 아니냐 따지면 되고 보증금 아니고 자기화수표 들어가죠? 자기화수표. 그리고 외국환도 들어가죠. 다만 환율로 환산해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내내 같은 문제고. 자, 잠깐만요. 그 다음 5번도 비슷하죠. 거래보증금이니까 6번으로 갈게요. 6번. 6번도 물어본 건 똑같네요. 물어본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런데 자료가 전혀 다른데? 그죠? 자료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건 못했냐? 14회니까 오래됐네. 일단 볼게요. 물어본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료부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써 있어. 그러고 보니까 1번은 그렇다 치고 2, 3, 4, 5번을 보다 보니까 얘들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니까 은행계정 조정표네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그 뒤에 7번, 8번, 9번 쭉 있죠. 7, 8, 9 이거 우리 시험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11번까지 있네. 되게 많네. 어쨌든 이 문제는 짬뽕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및 통화 대운증권 찾는 거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은행계정하고 짬뽕된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 기억부터 보면 X1년 말일에 통화
현금 및 현금은 5만 원이고 우표. 우표가 통화대운증권인가? 현금성 자산인가? 아니죠. 또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 3년 만기 3만 원이래. 여기서도 만기가 2개월 남았지만 우리는 취득일 기준이죠. 취득 당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그다음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도 그냥 말 그대로 어음이지.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럼 일단은 5만 원이죠. 5만 원. 두 번째, X1년 말 은행에서 발급된 당조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은 13만 원이래요. 뭐 어쨌단 얘기야. 그리고 또 디귿, 리을, 미음에 이거 보니까 얘들은 은행 계정인데 아까 당조예금 얘기는 여기 없었죠. 여기는 없었어요. 그럼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은 5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조예금인데 당조예금이 지금 얘기가 없고 은행 측의 잔액만 써 있어요. 회사 측은 얼마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X1년 12월 말에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는 X2년 1월 4일자로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생겼어. 그럼 이런 눈치를 채야 돼. 이런 건 당조예금에 대한 조정, 즉 은행 계정 조정표구나. 그럼 당조예금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잽싸게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특별한 원리는 없습니다. 일단 12월 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회사 측의 잔액과 은행 측의 잔액이 얼마였는지 회사 측 잔액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은행 측 잔액이 1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디귿으로 돌아와서 X1년 말 입금했대. 누가? 회사가 대안이 회사니까 회사는 입금했어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는 1월 4일자 즉 12월 말일자는 입금 처리를 안 한 거죠. 요겁니다. 여러분이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결국은 회사는 이미 더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고 은행 측의 가산입니다. 은행 측의 2만 원 가산. 그 다음 리을 주 대안이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는 건 회사입니다. 발행한 수표 중에서 X1년 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가 한 장 3만 원이다. 수표를 발행했어. 누가? 회사가. 그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예금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아직 안 찾아갔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고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풀 수도 없는 거죠.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뺐으니까 은행도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3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 X1년 중 발행한 수표. 또 나왔네? 수표를 발행했대. 근데 어쨌다는 얘기야. 10,000원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15,000원 적었대. 즉 일단 잘못한 건 은행은 아무 상관없고 잘못한 게 회사 측이죠. 회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10,000원 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15,000원 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맞게 하려면 5,000원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5,000원 가산입니다. 5,000원 가산이죠. 10,000원 적을 걸 15,000원 적었으니까. 이랬을 때 조정 후 금액 이쪽에는 어차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13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12만 원이죠. 결국은 당조예금은 12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니까 이걸로 하란 얘기죠. 그래서 17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17만 원. 그럼 여기는 12만 원이었으면 원래 조정 전에는 얼마였겠냐? 11만 5천 원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치 금액이 12만 원, 정확한 금액이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올바른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이지만 결론은 은행 계정 조정표하고 짬뽕 돼 있다. 이것도 한참 되긴 됐죠. 벌써 이게 14회니까. 근데 그거 이후에도 최근에도 7번은 24회 문제고 8, 9, 10 쭉 있는데 자 8번으로 갈까요? 자 은행 계정은 진짜 특별한 원리라는 것도 없어요. 거래 내용 분석에서 회사 측과 은행 측의 잔액을 서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 10년이면 6, 7개가 나온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옛날 과거부터 포함하면 더 많고. 일단 8번 갈게요. 한국이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 측 예금 잔액 증명서상의 잔액은 10,000원이고 회사 측의 당구상 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때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물어본 건 조정 전에 당조예금 잔액이 얼마였겠냐. 그럼 아까는 이제 일치 금액, 정확한 금액을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조정 전 금액이에요.
자, 이것도 뭐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날짜는 없네. 날짜는 없고요. 일단 어쨌든 회사 측 잔액, 그 다음 은행 측 잔액. 그때 은행 측 잔액은 저기 10,000원이라고 써 있었고 회사 측 잔액을 물어봤죠. 자, 첫 번째. 한국이 거래처에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또는 미인출 또는 미지급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수표를 발행하는 건 회사에서 마이너스. 내 은행은 지급하지 안 됐다. 기록이 안 됐다. 그럼 일치하려면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사실 한두 번만 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료가 조금 달라져 보이지만 거의 나올 수 있는 자료는 한정돼 있어서. 두 번째, 한국은 입금 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미기록됐대. 이게 대표적으로 마감 후 입금이었죠. 마감 시간 후 입금.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걸로 따지면 마감 시간 후 입금에 이게 어쨌든 회사는 입금 처리했대. 밤늦게라도. 근데 은행은 기록 안 해내. 그럼 은행 측에서 가산 1,000원. 회사가 더했으니까 은행도 더하는 거죠. 그 다음 한국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은행 측 수수료, 즉 은행한테 수수료를 주겠죠. 즉 은행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겠죠. 즉 은행에서는 이미 기록됐다 마이너스. 회사는 오늘 나른 거죠. 그럼 이제 은행이 뺐으니까 나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300. 그 다음 다른 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한국의 계정에서 차감했대. 은행 측이 잘못했대. 회사는 맞게 했는데 은행이 잘못했대요. 그럼 당연히 누가 고치냐? 잘못한 놈이. 그럼 400원을 빼갔죠. 잘못 빼갔으니까 어떻게 해? 다시 토해내야지. 플러스 400.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기록이 하고 누구는 기록 안 했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짧게 외우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한국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대. 이자 비용이라는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이자를 빼간 거죠. 빼갔는데 회사는 몰랐다 이거죠. 마이너스 500원. 이래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은행 측에서 해야 되겠죠. 이거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럼 10,000원에 마이너스 2,000 플러스 1,400원이니까 600원 빼면 되나? 그럼 9,400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 9,400원에서 역산 거꾸로 가니까 더하기 해야 되겠죠? 800원을 더하면 1,200원. 1,200원이니까 5번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으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따라하면 좋겠죠. 더. 해설에 그려드린 것처럼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난 은행을 먼저 쓰고 싶어. 상관없어요. 어쨌든 양쪽 바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게 없어요. 누구는 어떻게 했다. 누구는 더했냐 뺐냐. 누구는 더했냐 뺐냐. 이거 판단만 하시면 돼요. 결론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놈이 고치면 되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은 쪽에서 조정하면 돼요. 금액 맞추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고 원리고 없어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보다시피 계속 있죠. 9번, 10번 계속 있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또 문제 형식이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은행계정 2번 풀었죠. 하나는 뭐 풀었죠? 조금 아까는 물론 은행계정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는 정확한 금액을 구하는 거. 이번에는 정확한 금액을 이용해서 조정 전 금액 역으로 추정하는 거. 그리고 9번, 10번은 둘 다 뭐냐? 특정 항목. 9번, 10번은 특정 항목만 찾는 거예요. 하나만. 자, 9번, 10번. 10번으로 갈게요. 문제는 거의 같은 겁니다. 10번. X1년 말 장부상 당좌예금은 11800인데 은행 측 잔액은 12800. 1,000원 차이 나요. 이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요거.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은 얼마니에요? 근데 9번은 뭐냐?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매출 채권 회수액 A. 그러니까 거래 중에 마지막 거래 금액을 찾으래. 여기서는 이것도 마지막이네. 사실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뭐 숫자만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일단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문제지에다 잽싸게 T계정 이렇게 그려가지고 회사 측과 은행 측을 맞추면 돼요. 이건 날짜는 X1년 말이네. 그럼 X1년 말 현재 회사 측 잔액은 11,800원이고 은행 측 잔액은 12,800원입니다. 자, 자료가
하나, 둘, 셋, 5개 있네. 9번 문제도 5개, 10번 문제도 5개 거의 비슷해요. 근데 9번 문제보다 10번 문제 한글은 그 글자가 좀 적어서 너무 많으면 PPT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자, 첫 번째 갑니다.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됐대요. 은행은 적었어. 입금 플러스 했어. 근데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다. 즉 은행 측은 입금 처리했는데 회사는 몰랐다 이거죠. 금액 맞추면 되죠. 은행에 더했으니까 나도 더하면 되죠. 1,500원 가산. 두 번째,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수수료가 200원 회사 장부에 정리되지 않았다. 수수료는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빼가겠죠. 내 통장에서 빼갔는데 회사는 몰랐다 이거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200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세 번째 발행한 수표.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중에 1,100원이 인출되지 않았다. 똑같은 거죠. 수표를 발행하면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은행에서는 몰랐다, 인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뺐으니까 은행도 같이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1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받아 입금한 수표 600원이 부도됐대. 요건 오늘은 섬 나왔죠. 부도됐대요. 은행으로부터 통지 못 받았대. 즉 거래처에서 받아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 수표를 조회하더니 부도됐대. 지급 거절당했대. 은행에서는 잽싸게 내 통장에서 빼버립니다. 입금 취소. 그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이거죠. 그럼 은행에 뺐으면 나도 빼줍니다. 마이너스 600원. 마지막 나머지는 모두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이래요. 그러니까 회사는 입금 처리했는데 은행은 몰랐다. 이거 나머지는 다 이거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설은 위치가 바뀌어 있죠. 엎어치나 배치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회사 측을 앞에 놓나 은행 측을 앞에 놓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에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나중에 그냥 해보세요. 어쨌든 이쪽은 모르니까 이쪽부터 11,800원에 플러스 1,500원 마이너스 800원이니까 700원 더하면 되나? 12,500원. 그럼 여기도 12,5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2,800원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모르겠다. 이거 빼면은 11,700원. 그럼 여기는 800원을 더해야 되나? 예, 800원. 그럼 800원이 답인가 봐요. 예, 4번 800원. 그 위치 차대변이 표시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은행 측이 앞에 있냐 회사 측이 앞에 있냐 상관없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9번은 회사 측이 앞에 있는데 10번은 은행 측이 앞에 있어. 에이씨. 그러지 마시라고요. 상관없어요. 일부러 이것도 있고 이것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자꾸 이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 원리를 자꾸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시다시피 은행 계정 문제가 10번까지 여러 개 11번도 있네. 여러 개 있잖아요. 11번 추정 이제 횡령으로 물어봤는데 내용은 같은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더 안 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은행 계정이 또 나왔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거 이제 한 두세 개 더 풀어보시면 충분히 될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건 지금 다 이제 얼추 다 했어.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양쪽 잔액을 일치시켜서 정확한 금액 찾는 거. 두 번째는 아까처럼 조정전 금액. 회사 측이나 은행 측의 조정전 금액을 찾는 거. 역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방금 한 것처럼 일부 하나 내용을 찾는 거. 이런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수정분계.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은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수정분계를 한다면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사실 수정분계는 필요가 없는데 물론 만약에 진짜 여러분 회계 담당자라면 당연히 수정분계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장부에 안 적힌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장부에 적어야지. 분계를 해야죠. 원래 해야 돼. 다만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한다면 차변 합계 얼마냐?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2,300원. 이건 뭐냐 하면 여기 회사 측의 조정사항 있죠? 회사 측의 조정사항.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분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차대변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분개해도 차변에 1,500원, 대변에 1,500원을 대고 요거 분개하면 차변 대변에 200원 적힐 거 아니에요. 분개할 때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으니까 굳이 설명드리면 다시 여기 1,500원 요거 거래처에서 송금해서 은행으로 들어왔대. 회계 처리하자면 차변에 당조예금이 되고 1,500원 입금됐으니까 대변에 뭐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거래처에서 송금했대. 거래처에서 외상가 갚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1,500원. 그다음에 은행 측 수수료죠. 그럼 차변의 수수료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고 대변의 당조예금이죠. 그럼 200원이죠. 그러니까 분개할 때는 당조예금이 차변에 오냐 대변에 오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분개를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개를 한다면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금액 계산은 차변이냐 대변이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줬지만 분개를 한다면 그냥 차변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거 말고 이거였나? 부도된 거죠. 그럼 대변의 당조예금이 줄어들고 차변의 부도수표, 부도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차변업계는 얘하고 얘 더한 거니까 결론은 회사 측 조정사항. 결과적으로 회사 측 조정사항에 회사 측 조정사항을 합치면 됩니다. 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합계 대변 분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회사 측 조정사항이 3개면 요 3개의 숫자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래서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가능성도 솔직히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은행 계정이 워낙 우리 시험에는 10번 보면 6, 7번 출제가 되는데 그나마 그동안 안 나온 건 요거밖에 없다. 만약에 수정 분개를 한다면 차변합계가 얼마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때는 회사 측의 수정 분개 조정사항 있죠. 회사 측 조정사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합계 금액을 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설 보고 합시다. 그럼 해설 보고 9번 문제 보세요. 우리가 푸는 게 10번이니까 9번 문제 봤을 때 수정 분개하면 차변합계 얼마일까요? 9번을 한다면 수정 분개한다면 차변합계 얼마? 9번 문제에서 해설 보고 그냥 해설 보고 8만 원이요? 네, 그렇죠. 회사 측이니까 회사 측의 조정사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6만 원, 500원, 19,500원이니까 합쳐서 8만 원이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안 나온 문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문제 남은 건 요거밖에 없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당분간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은행 계정의 유형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은 다 해봤어요. 기본형 그리고 응용형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까지. 그 은행 계정은 나머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선물로 열심히 잘 하시고요. 자, 그다음 저 혼자 다 풀어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만. 12번 갑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X1년 1월달 거래처로부터 액면 12만 원짜리 6개월 만기의 어음. 이자가 있네. 6%짜리 이자를 받았대요. 근데 5월 1일 날. 자, 5월이면 몇 달 지나고 나서 1월 1일 날 받았는데 5월이니까 4개월 지났죠? 1, 2, 3, 4개월 지났고 5개월째 이 어음을 은행으로 넘겨주고 양도 할인했어요. 할인율 9% 할인을 했어요. 이때 수령할 현금, 다른 말로 실수금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동어음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 월할 계산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이런 문제 풀 때 반드시 어떻게 풀으라는 법은 없지만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회계원리 풀 때 분계와 T계정 전기, T계정 구조, 분계와 T계정 구조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합격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분계나 전개 연습을 안 하고 문제풀이 요령을 문제풀이 빨리 푸는 거 이런 것만 익히려고 하면 결국 실전에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원리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계와 전기를 열심히 연습하면 무조건 그냥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푸는 데만 신경 쓴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풀 때 무조건 풀지 말고 분계를 생각해라. 먼저 바드러움 어음이 있었어요. 바드러움 1월 1일 날 차변에 바드러움이 있었어. 근데 그걸 양도했으니까 대변으로 바드러움이 없어집니다. 대변에 바드러움이 없어집니다. 12만 원. 이 분계를 하세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변에 이자 수익도 생겨요. 우리 회계는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기억나시나요?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그럼 요 이자 수익은 실현된 거. 비용은 발생주의고 수익은 실현된 거니까 실현주의니까 실현된 거. 즉 기간이 경과된 만큼의 이자입니다. 이걸 먼저 구합니다. 이걸 먼저. 그래서 요거는 1번부터 구하면 이자 수익이 원래는 액면이 12만 원이었고 만약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이자가 6%였잖아요. 0.06. 근데 6개월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은행한테 넘겨버렸어. 그럼 12분의 경과된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보유하고 있는 거. 몇 달이죠? 4달이죠. 12분의 4. 계산하면 12만 원에 6%면 7,200원. 7,200원에 12분의 3하면 3분의 1. 7,200원에 3분의 1. 2,300원이 되네요. 2,400원이요? 400원. 2,400원. 이거 구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실수금을 빼고 돈으로 받죠? 실수금 빼고 돈으로 받아요. 그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수금이고 이때 할인율을 뭘로 처리하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자 수익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구하냐? 만기 수취액을 구합니다. 만기 수취액은 어음 액면금액 12만 원 플러스 이자. 그 이자는 12만 원에 6% 0.06에 12분의 6이죠. 6개월짜리 어음이니까. 만기까지 가면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액면 플러스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건 7,200원에 반띵이니까 3,600원. 그럼 12만 3,600원. 12만 3,600원이 만기에 받을 금액. 그리고 이제 뭘 구하냐? 할인율을 구하죠. 이 순서. 첫 번째는 경과이자 구하는 거고 경과이자. 두 번째 물론 경과이자를 꼭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편의상 경과이자 구하고 그리고 만기 수취액. 그리고 할인율. 할인율은 그럼 이제 만기까지 간다면 12만 3,6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넘겼다. 5월 1일 날 넘겼어요. 그 대신 내 돈이 필요해서 돈 땡겼었는데 은행한테 9% 이자를 줘야 돼. 0.09. 곱하기 12분의 이게 문제죠. 12분의 4냐 2냐 이런 게 문제죠. 12분의 2. 즉 미경과죠. 여기서 또 왜 미경과를 빼냐. 아니 아직 만기가 2달 남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지. 그 은행한테 2달 동안 돈 빌리는 거예요. 2달 뒤에 받을 건데 이걸 담보로 돈 빌린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어쨌든 미경과예요. 그럼 12분의 2 이렇게 계산. 그러면 12만 3,600원 곱하기 0.09 곱하기 2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54 나와요. 1854. 1854원. 1854.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즉 만기 이자 수취액이 없었으면 이 할인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고 나머지 실수금 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달라져요. 그럼 다시 이제 이번에는 실수금은 그럼 얼마죠? 실수금은 만기가 되면 12만 3,6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할인료를 1854를 빼니까 123600에서 1854를 빼면 121746 맞아요? 그 요게 12만 1,746원이죠. 그럼 대차할게. 대차 차액.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그럼 11746이니까 그냥 그게 답이겠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마무리 집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됩니다. 대차 차액, 차대변 맞추는 거니까. 그럼 12만 2,400원에서 11746을 빼면 654 맞나요? 654 맞아요? 네, 654.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였어요. 그냥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얘만 물어볼 수도 있죠. 얘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뒤에 문제가 뭐더라? 13번은 그 응용 문제네. 13번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159원 발생했다면 실수금 얼마냐? 이거 어쨌든 얘가 나와 있고 얘를 물어봤네요. 거꾸로. 얘가 나와 있고 얘를 물어봤죠. 13번 문제는. 근데 14번 문제는 또 뭐냐? 이것도 실수금이네. 14번 문제도 실수금이네. 그러니까 12번하고 14번은 얘를 물어봤고 13번은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와 있고 얘를 물어봤어. 어쨌든 문제는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 뭐가 문제겠죠. 자, 다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 뒤에 없나? 이게 끝인가? 하나 더 있네. 다음 문제는 처분 손실 물어봤구나. 다음 문제는 처분 손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하죠. 그 다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수익 비용이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당기손익.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2,400원하고 1,654원. 그럼 대차 차액. 그럼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지. 빼면은 1,746원이 되겠죠. 가서 봐. 원래 액면이 12만 원이었죠. 내가 받으러 오면 12만 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돈 얼마 받았죠? 12만 1,746원 받았잖아요. 그럼 1,746원 이득이죠. 늘었죠. 그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기서 이걸 빼나, 여기서 이걸 빼나, 여기에서 요걸 이제 요 차이를 구하나 결론은 같은 거죠. 어쨌거나 수익과 비용 이걸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이 분계를 그대로 익혀두는 거, 이 분계 틀 구조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것만큼 쉽고 빠른 건 없어요. 물어보는 건 보다시피 12, 13, 14, 15까지 조금 달라져.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분계를 할 줄 안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여기 12분의 6, 어디는 12분의 2, 뭐 이러니까 여긴 또 12분의 4, 뭐 이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은 더 해야지. 하나는 더 합시다. 사실 물어보는 것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15번도 내용은 똑같고 어쨌든 약간 응용하는 걸로 갈까? 응용하는 게 13번인가요? 내내 같은 건데. 원래는 15번 하려고 그랬는데 15번 여기 있죠. 근데 문제가 똑같아서 숫자만 다르고 문제가 똑같아서 15번 안 하고 13번 할게요. 13번 할게요. 문제는 똑같은데 4월 1일 날이고 어음을 할인했고 그리고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받았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159원이다. 이때 받은 거 현금 실수금 얼마냐? 제거 조건 충족했다. 그리고 액면이 만원이고 표시이자 6개월 연 6%. 그 다음에 어음 발행일이 1월인데 만기가 6월이니까 6개월짜리예요. 에헤이 참. 이건 그래도 쉽네. 왜냐하면 4월 1일 날 할인했으니까 경과기간 3개월 또 미경과기간 3개월 어차피 12분의 3은 똑같네. 에이 참말로. 그럼 다시 13번으로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저 대변에 받으러 온부터 없애주자. 분계를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
자, 분계가 원래 액면 10,000원짜리였죠? 10,000원. 그리고 아까 뭐 왔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경과된 거, 실현된 거 였지요? 실현된 거. 그래서 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몇 퍼센트였지? 원래 이자가 6%였죠? 0.06 곱하기 12분의 경과된 거 3. 이렇게 계산하면 6,000원에 4분의 1이니까 1,500원인가요? 네, 1,500원. 이렇게 되죠. 이거부터 일단. 그리고 나서 실수금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올라리요? 처분 손실이 써 있어요. 159원이라고. 그럼 뭐요?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안 해도 답 나오겠는데요? 11,500원에서 159원 뺀 것이 답이겠지요? 아닌가? 처분 손실이 159원. 1,000원. 이게 600원, 이게 150원이구나, 이게. 이게 1,500원이 아니고 150원. 1,500원이 아니고 150원, 맞아요? 예, 600원이니까 이게 1,000원, 600원이니까 150원. 그러면 1,150원에서 159원 뺀 게 답이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죠? 이게 9991인가? 예, 9991. 이렇게 되죠. 분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할인료 같은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는. 그리고 위에 문제에 할인율이 써 있나요? 할인율? 안 써 있죠. 몇 퍼센트에 할인했다 그 말이 안 써 있네. 몇 퍼센트에 할인했다 이 말은 안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분개만 하면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요거 150원. 요것만 해결하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설마 그럴 리는 없는데 할인율 구하라 나올 수도 있을래나? 할인율 구해라. 만약에. 그거 하려면 자, 만기 수취액을 구해야죠. 만기 수취액. 물론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일단 해보자고요. 까이 거. 만기 수취액은 액면 10,000원 플러스 이자. 10,000원에 6%에 12분의 6. 만기까지 갔다면 그러면 600원이니까 1,600원이죠. 1,600원. 그 다음에 할인료. 이때 할인료를 자, 만기 수취액이 1,600원이었고 곱하기 몇 퍼센트인가 모르겠고 곱하기 12분의 3이죠. 3 했더니 할인료가 아까 159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할인료가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죠? 여기서는 미경과 이 문제는 어차피 경과도 3개월 미경과도 3개월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실수금. 이때 실수금은 저기 만기 수취액 1,600원에서 할인료를 뺀 거죠. 할인료를 뺀 것이 실수금이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9991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할인료가 9991. 그럼 할인료 얼마 나와요? 9991이면 609인가? 609가 나와야죠. 그죠? 1,600원에서 609를 빼야지 999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게 609가 되니까 이게 609가 되려면 이게 몇 프로 돼야 되죠? 혹시 안 나오네? 만약에 8% 하면 어떻게 되나? 이 4분의 1이 0.25니까 이게 0.25 4분의 1. 이건 미리 안 해놔서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라. 안 떨어지나요? 8%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떨어져요? 그럼 계산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떨어지게 되겠죠. 일단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까처럼 이거 이자 수익 경과된 것만 잽싸게 구하고 분계 형식으로 딱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처분 손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됐죠? 할인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겠죠? 15번도 내용 똑같은 거죠? 이왕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 15번도 후딱 해볼게요. 그럼
7월 1일 날 상품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48만 원. 5% 만기. 만기 5개월짜리야. 근데 2개월 보유 후 바꿔 말하면 3개월 남았는데 8% 할인율로 할인했어요. 물어본 건 처분 손실이다. 이것도 분개하시라. 분개 써놓고 해라. 그럼 대변에 받으러 48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꼭 적어라. 이자 수익은 48만 원 곱하기 5% 0.05 곱하기 12분의 몇? 보유하고 있는 거. 보유한 건 2개월이잖아요. 2개월 보유했다면서요. 2개월 경과. 아까 실현주의, 발생주의, 실현주의, 보유한 기간 12분의 2. 그럼 이게 24,000원이고 6분의 1이면 6, 4, 24, 4,000원인가요? 4,000원. 5, 4, 20, 5, 8, 40, 24,000원. 그죠? 네, 4,000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다가 실수금,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 문제는 구해야 되겠네요. 할인율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물어본 게 손실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만기 수취액 구하는 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냐? 그럼 48만 원. 플러스 이자 48만 원에 5% 0.05에 12분의 5였죠. 만기가 아까 5개월이었으니까. 만기가 5개월이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4,000원에 12분의 5 하면 만원. 만원에 48, 49만 원이네요. 49만 원. 그 다음에 할인료. 이때 할인료는 49만 원 곱하기 아까 할인율이 8%였으니까 0.08 곱하기 12분의 3 미경과 기간 남은 기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9만 원에 8% 하면 8432, 8972, 3920 그거에 12분의 3 4분의 1 하면 4936, 48에 30 48에 30인가? 98 맞아요? 9,800원? 예, 맞네. 예, 9,800원. 예. 그렇게. 그다음 실수금은 49만 원에서 9,800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8만 200원. 맞죠? 이게 48만 200원. 그럼 대차 차액 484에서 빼면 되니까 3,800원이요? 네, 3,800원. 3,800원. 답은 나왔죠. 3,800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그냥 이거지만 달리 물어볼 수 있는 건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처분 손실은 비용이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또는 순이익의 증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200원이죠. 48만 원에서 48만 200원이 됐잖아요. 200원 늘었죠? 그럼 200원이에요. 저 4,000원에서 3,800원 빼면 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아까 이거 일단 구했잖아요. 이거 구한 상태에서 제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굳이 몰라도 되지만 지금처럼 분개하면 가장 완벽하지만 그래도 다르게 구하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처분 손실을 물어본다면 할인료에서 미경과이자를 빼면 나옵니다. 일단 할인료는 구해야 되고 할인료가 9,800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했다고 치고 미경과이자가 12분의 3이죠. 12분의 3. 경과된 것이 2개월이고 12분의 3이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미경과이자는 48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24,000원 6,000원이네. 6,000원. 그럼 빼면 3,800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봤다. 그럼 할인료에서 미경과 이자를 빼도 되는데 이거 하는 시간에 그냥 분개하는 게 더 확실하겠죠. 헷갈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요령도 있지만 이런 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일 좋은 건
분개하는 거. 분개하면 아까처럼 뭐 처분 손실 써 있고 실수금 물어보든 아니면 지금처럼 처분 손실을 구하든 아니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구하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처럼 분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를 우리가 빨리 푸는 게 빨리 푼다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령 몰라도 돼요. 제가 일부러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굳이 이런 거 풀 필요는 없다. 할미 할인료에서 미경과이자 할미봉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몰라도 그만 몰라도 얼마든지 분개해서 어차피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구해야 된다면 만기 수취액 할인료 실수금까지는 이건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분개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는 이자 부담이니까 그렇대. 만약에 이자가 없었으면 할인료가 곧 처분 손실이에요. 이자가 없었으면 할인료가 처분 손실이에요. 분개해보면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할인료 문제가 우리 시험에 최근에도 많았다. 그래서 대표로 하는 그 아까 30개 우리 시험 코어 30이라고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그중에 이거 족보에 있어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족보에 있어요. 10번 보면 5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진짜 우리 이번에 나올 가능성 반반. 물론 안 나올지 시험장 가봐야 할지만 그래서 적어도 할인료 우리 책에 12, 13, 14, 15까지 4개나 있습니다. 그나마 그 할인료 문제를 다는 것도 아니니까 할인료는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틀리면 안 된다. 맞추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상 뭐 다른 건 하기가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손상부터인데 이제 여러분 이론 강의가 아니죠. 이제 문제풀이죠. 그럼 이것도 뭐든지 공부에는 당연하지만 예습 복습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죠. 이쪽. 예습 필요 없어요. 이것도 문제풀이도 미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처음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었던 여러분 선물로 드렸던 그 문제를 복습하면서 또 가급적 해설 보지 마시고 다 못 풀어도 좋으니 해설 보지 마시고 혼자 풀어보시다가 막히는 건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2회독 3회독 하면서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때 질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습 필요 없습니다. 자, 아프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